오늘 수업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다양한 종류의 원소를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처음 보는 기호들이라 아주 낯설고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알아야 한글 단어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영어의 알파벳을 알아야 영어 단어를 외울 수 있는 것처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즉 원소의 기호와 원소 이름을 알아야 과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배우게 될 이 원소 이름과 원소 기호를 여러분들이 쓰고 또 말하고 또 구분할 수 있어야 하기에 수업 내용을 잘 들으시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외워주길 바랍니다. 지금 잘 외워놔야 또 중학교 3학년 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과학 수업을 할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면 한 영어 단어 한 30개, 40개, 많으면 50개 그 정도 새로운 단어를 외운다고 생각하면 이 원소 기호, 원소 이름을 외우는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원자를 표현하는 원소 기호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분자를 표현하는 분자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 28에서 31페이지 내용을 정리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문자가 왔네. 과학자에 대해 검색을 할까? 충전이 안 되었잖아. 배터리가 없어. 이 영상을 재생시키면 소리가 들릴까? 아니야, 지금 진동 모드잖아. 작은 핸드폰 화면에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읽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정보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호가 있습니다. 기호는 우리들만의 약속이지요. 기호를 사용하면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원소 역시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그림이나 간단한 기호를 이용하여 원소 기호를 나타냈지만 발견되는 원소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모든 원소를 표시하기 어려워졌어요. 결국 과학자들은 알파벳을 사용하여 원소 기호를 나타내기로 약속했어요.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알파벳의 대문자로 나타내고, 첫 글자가 같을 때에는 중간 글자 중 하나를 첫 문자 다음에 소문자로 붙여 나타내기로 했답니다. 28쪽 소 제목이 기호로 나타내는 원소와 분자로 되어 있네요. 원소를 기호로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란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어떤 물질을 이루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 은, 철도 있겠고요. 구리, 이런 원소도 있겠지만 때로는 수소, 산소, 질소, 탄소도 있겠고요. 자, 이러한 원소를 우리가 금속 원소라고 하고요. 이러한 종류를 우리가 비금속 원소라고 일단 부릅니다. 그런 게 있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그 원소들을 우리가 부를 때 국가별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원소를 쓰고 말하는 이름도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금, 은, 철, 구리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일본에서는, 프랑스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될 거라고요. 과학 분야, 특히 이 화학은 전 세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할, 쓰고 또 이름을 부를 그런 기호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기호로 나타내면 우리가 구별하기 쉽고, 또 심지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도 의사소통이 편리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장점이 많이 있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교통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무런 글자도 없지만 이렇게 간단한 기호와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되어질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라마다
조금씩은 이 그림은 다를지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그 내용은 동일하게 전달되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여러 가지 기호를 정하여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이 원소도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매우 편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소 기호와 이름을 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과학을 이해하는데 공부하는데 아주 기초 중에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과서 28쪽 탐구에 보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원소 기호는 요 베르셀리우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알파벳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연금술사라고 하는 사람들과 또 돌톤이라고 하는 과학자에 의해서 원소 기호가 제한되기도 했지만 실제 근대 이후에 18세기,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원소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면서 그것을 뭔가 정해진 어떤 규칙에 따라서 원소 기호를 나타내고 쓰는데 일정한 규칙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연금술사는 말 그대로 금이 아닌 금속을 금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연금술사라고 하는데요. 아주 값싼 금속을 이용해서 아주 값비싼 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환상에 빠져서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실패를 했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몇몇 원소들을 기호로 나타내서 사용되어지기도 했고요. 18세기 들어와서 돌톤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에 의해서 알파벳을 조금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림을 덧붙여서 원소를 구별하는 형태로 원소 기호가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이지 못했고 또 돌톤 시대 이후에 18세기 이후에 들어와서 아주 많은 종류의 원소의 종류가 발견되어지면서 이런 다양한 원소를 표시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셀리우스가 간단한 문자 또 기호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원소 기호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파벳을 이용한 기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소 기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졌는데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요 두 가지 규칙을 기억해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원소 이름의 첫 글자는 알파벳 대문자로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첫 글자가 같을 때는 중간 글자를 택하여 첫 글자 다음에 소문자로 나타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질소라고 하는 원소는 영어로 나이트로젠이라고 부릅니다. 요 나이트로젠의 첫 글자인 요 N을 따서 우리가 대문자 N으로 쓰면 이것이 질소 원소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질소라고 하는 원소 이후에 다시 발견된 원소 종류 중에 네온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네온은 영어로 NEON, 네온인데요. 네온이라고 원소도 N이라고 하는 대문자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앞서 발견된 질소 N이 있잖아요. N 쓰고 그 뒤에 따라오는 자음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소문자로 표기한 그런 규칙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소 기호는 임의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세계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했고요. 또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 정말 새로운 원소가 발견되어진다면 발견한 사람이 이 두 가지 규칙에 따라서 원소 기호를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수소라고 하는 원소는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한 글자 H를 따서 우리가 대문자 H로 쓰면 얘는 수소라고 하는 원소 기호를 뜻합니다. 그 이후에 발견된 원소 중에 또 헬륨이라고 하는 그런 기체의 성분을 나타내는 원소가 있는데요. 이 헬륨은 H라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수소가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HELIUM 중에서 뒤에 오는 자음 중에서 하나를 따서 우리가 HE라고 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HE라고 쓰면 얘는 헬륨 원소를 뜻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탄소라고 하는 그 원소가 있는데 탄소는 카보니움이라고 합니다. 글자를 따서 대문자 C라고 쓰고요. 또 염소라고 하는 원소는 크로롬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글자 따서 대문자 C라고 적고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발견된 탄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H를 안 쓰고 L이라고 하는 걸 따서 염소 원소 기호를 만든 것입니다. 이 뒤에 따라오는 자음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니까 우리는 정해진 이 원소 기호와 이름을 한 쌍으로 잘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교과서 29쪽 그림 1-10 여러 가지 원소 기호 우리 교과서에서는 16가지의 원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16개 외에 좀 추가로 조금 많이 원소 기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외울 거 지금 열심히 외워두면 다음 시간 강의 때도 그렇고 2학기 때 배울 단원에서도 그렇고 3학년 올라갔을 때도 그렇고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알파벳을 알아야 단어를 외울 수 있는 것처럼 이 원소 기호를 잘 외워야 파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기에 교과서에 있는 것 말고 추가로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외우고 구별할 수 있도록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필기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원소가 수소입니다. 수소는 대문자 H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소가 He, 그래서 헬륨입니다. 리튬은 Li고요. 베릴륨은 Be, 붕소는 B, 탄소는 C, 질소는 대문자 N, 산소는 대문자 O, 플로리는 대문자 F, 네온은 N, 그 다음에 소문자 E. 나트륨은 NA고요. 마그네슘은 Mg, 알루미늄은 대문자 A에 소문자 L이 되겠습니다. 규소는 SI고요. E는 P고요. 황은 S, 염소는 CL, 아르곤은 AR. 자, 그 다음 19번째죠. 19번째 칼륨은 대문자 K고요. 칼슘은 대문자 C의 소문자 A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개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하는 원소가 이쪽에 브로민이라고 해서 BR이 있고요. 그 밑에 아이오딘 그래서 대문자 I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칼륨 밑에 보니까 루비듐이라고 있는데요. 루비듐은 대문자 R, 소문자 B, 그 옆에 스트론튬, 우리 불꽃 반응할 때 들어봤던 원소죠. 스트론튬은 SR 이렇게 했습니다. 세슘은 CS, 소문자 S고요. 바륨은 대문자 A, 소문자 A 이렇게 씁니다. 끝에 슘, 튬, 륨, 듐, 슘 이렇게 끝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가 금속 원소다라고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누면 이쪽에 있는 원소들이 금속 원소고요. 이쪽에 있는 원소들이 비금속 원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이 순서에 대한 의미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외울 때 가급적이면 이런 그림 형태로 외워주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도움이 되니까요. 요 순서대로 선생님이 지금 적었던 순서대로 외워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말고 또 추가로 8개의 원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은요 원소 기호가 F, 소문자 E, Fe고요. 아연은 대문자 Z, 소문자 N. 망가니즈 그래서 대문자 M, 소문자 N. 또 대문자 A, 소문자 G, AG. 구리는 CU, 납은 PB. 금은 AU, 수는 HG 이렇게 씁니다. 굉장히 낯설고 또 헷갈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원소 이름과 원소 기호를 한 세트로 외운다면 정말 약속하건대 여러분들이 과학을 공부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니까 이것을 모르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건데 이 원소 기호를 꼭 잘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원소 기호 H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수소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누군가가 AL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알루미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K라고 부른다면 이거는 칼륨을 얘기하는구나. CL 그러면 염소구나. AR 그러면 아르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S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산소라고 할 수도 있고 O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원소 기호 정말 꼭꼭 기억해 주시고 6교시에 또 다룰 분자의 표현, 즉 분자식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 이 원소 기호와 원소 이름을 한 쌍으로 해서 꼭 외워오는 것으로 선생님이 믿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